네, 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 일타 정치입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양지열 변호사님, 김환 한겨레 21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80주년 8.15 광복절입니다. 경축 행사가 진행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방금 영상 보셨는데 오늘도 통합 넥타이 아시죠? 세 가지 색깔이 섞여 있더라고요. 통합 넥타이 메고 경축사를 했습니다. 에디터님, 경축사를 먼저 좀 분석을 해주시죠. 경축사는 기존에 이제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도 사실이고요. 아까 이제 통합 넥타이를 말씀 주셨는데 오늘도 뭐 정치 갈등이나 사회 갈등에 대해서 당연히 봉합하고 통합해야 된다. 국민을 이제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실제 내란을 극복한 정부이고 국민 주권 정부로 명명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을 또 하나로 모아서 국정 과제를 수행하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강조를 하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핵심 메시지로는 뭐 광복의 의미를 좀 되새기고 또 국민들의 주권을 강조하고 아까 말씀드린 정치 갈등과 사회 갈등을 이제 또 통합하는 것, 증오와 혐오를 넘어서는 대립과 대결을 넘어서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이고 이제 이런 내용들 듣다 보니까 제가 그 정치 갈등, 사회 갈등 통합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대목에서는 자꾸 비교하고 싶지는 않은데 윤석열 때의 3.1절 경축사하고 네. 8.15 경축사 때문에 이제 귀가 사실 좀 많이 더러워졌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3.1절 경축사, 뭐 8.15 경축사인가 싶은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때는 반국가 세력, 뭐 가짜 뉴스, 사이비 지식인, 뭐 이런 다 예. 언급을 했는데 오늘은 정말 무난한 경축사이기도 했지만 거기에 좀 담백하게 중심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담았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사실 일본에 대한 언급도 있고 대북에 대한 유화책들도 많이 담겨 있어요. 9.19 군사합의와 관련돼서도 선제적으로 좀 단계적으로 복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함께 내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오늘 이따 저희가 뒤에 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일본 총리가 또 13년 만에 반성이라는 이미지를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 총리야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는 사람이고 고이즈미 신지로인가요? 그 양반이 좀 기다리고 있다고는 하는데 13년 만에 총리가 반성이라는 단어를 담았다라는 것은 한일 관계의 복원을 또 기대하게끔 만드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서 오늘 광화문에서 있었던 광복절 경축사는 굉장히 의미 깊게 저 들었습니다. 네. 독립이 14회, 평화가 12회, 민주 11회, 미래 11회 이 순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잘 분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봤어요. 오늘 넥타이는 이전에 이제 취임하실 때는 통합의 넥타이였고 오늘은 태극기의 넥타이가 아닌가. 오. 빨강과 파랑과 하얀 바탕의 태극기를 상징한다라고 오늘 저는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 독립을 기념하는 광복절인데 어찌 보면 그 전에 우리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극우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진짜 민주주의를 빼앗겼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민주주의를 되찾은 이후에 광복절이었고 또 태극기처럼 보였던 이유가 이 윤석열 때 많은 것들이 참 오염됐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단어의 오염을 일부 이제 변호인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태극기만큼 또 오염됐던 게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극우 집회 상징처럼 태극기가 쓰였었거든요. 또 태극기를 되찾은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희한하게 또 광화문 이쪽을 다 극우 집회 쪽에서 거의 막 전부 사전에 예약하는 바람에 우리가 촛불 집회 때는 광화문을 썼었는데 그 광화문을 또 뺏기다시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광복을 되찾은 것처럼 나라가 한때 어둠에 빠졌었지만 다시 빛을 찾은 그런 날이 겹쳐서 보였습니다. 예. 저도 좀 뭔가 사실 이게 이제 살다 보면 뭐 8.15 경축사, 3.1절 기념사 이런 거에 큰 관심을 안 두잖아요. 일반인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이 보기엔 늘 비슷한 형식의 맞아. 비슷한 예. 메시지인데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야 이런 자리에서 저런 말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회복이 되었다 이런 느낌 좀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많이 했던 얘기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한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의 메시지를 낼 때 언어의 품격이라는 게 진짜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건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대통령 말 저렇게밖에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뭐 박영식 에디터 예를 들어주셨지만 오늘도 만약에
그 대통령이 바뀌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제 자유민주주의 한 30번 얘기하고 반국가 반헌법 세력이 특검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안 듣게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뭔가 정상화된 국가를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언급을 못했습니다만은 뭐 이제 그 대부분 다 그 상징적으로 제일 뜻깊게 본 거는 이 나라에서는 이제 독립유공자분들 예. 그리고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모욕적인 표현도 더 이상 못하게 만들겠다라든지 또 그런 분들이 대접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아마 많은 분들 마음속에 들어왔을 거라고 보고요. 더 비교하고 싶지는 않은데 3년 반 동안 윤석열이 그 각종 경축사 내지는 기념사에서 썼던 단어에 가장 많이 들어간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역설적인데 뭘까요? 자유라는 단어가 아, 제일 맞아요. 자유를 많이 들어갔어요. 좋아했죠. 어느 자리에 가서는 항상 자유가 들어갔고요. 네. 이제 제일 통계적으로 3년 반 동안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자유예요. 근데 그 자유를 짓밟으려고 했던 사람이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대통령께서는 자유라는 단어보다는 독립, 평화, 민주, 미래 등등 이제 이런 표현 쓰셨다고 하니까 했던 말씀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뭐 간곡히 바랍니다. 예. 아시겠지만 사실 윤석열이 썼던 자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극단적으로 그 공산주의와 대립하던 시절의 유물이에요. 그러니까 극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의미로 자유라는 말을 강조했었는데 그거를 썼던 겁니다. 아. 그걸 우리가 진짜 우리가 배웠던 자유와 평등할 때 자유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유라는 말을 외치고는 있었지만 그 말 자체에 자꾸만 헌법 세력이라든가 부정선거주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믿고 가상의 적을 넣고 국민들 상당수를 국회를 적으로 돌렸던 겁니다. 예. 아까 에디터님이 아주 잠깐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오늘 또 이 특별한 날 일본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반성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이게 13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총리가 반성, 그러니까 8.15 이들은 이제 패전일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성이라는 단어를 쓴 게 이제 13년 만이고 지금 보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하게 셔틀랙을 복원하겠다, 앞마당을 같이 쓰는 사이다라는 얘기를 한 이후에 과거사와 어쨌든 미래로 가는 트랙을 두 개의 트랙을 달려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 지금 미국 가기 전에 일본 먼저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상징적인 행보인데 뭐 이런 과정에서 일본 총리가 물론 아까 박영식 에디터가 얘기했지만 이시바 총리가 언제까지 총리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네. 자민당에서 그래도 전통이 있는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보면 일종 약간의 노선 변화 이런 그리고 일본도 더 이상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스탠다드를 맞추지 않는 자세로는 외교가 안 된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인정한 제스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국을 위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국내 정치에는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워딩이에요. 근데 이 워딩이 나오면 가장 강하게 받아주는 곳은 한국 언론이거든요. 네. 근데 왜 일본 총리가 지금 이 시점에 굳이 반성이라는 정치적 선택을 했을까로 놓고 보면 결국 일본도 이재명 정부 이후에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처럼 물 따라주는 정부는 아니다. 컵에 물 따라놓고 기다리는 정부는 아니다라는 거를 좀 인지한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아, 그러면 약간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일본 정부의 스탠스는 윤석열이 어땠습니까? 어차피 일본 고개 숙일 국민들이 거잖아요. 예. 가장 좋아하는 한국 대통령. 그래서 일본 야후의 댓글 보면 윤석열이 막 계엄하고 나서 직후에 보면 어떡하지 한국 대통령 바뀔 것 같은데 윤석열이 좋은데 윤석열이 최고였는데 윤석열 있을 때 한국 정부가 좋은데 뭐 이런 네, 댓글이 예. 쫙 도배가 된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정부였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그런 정부 아니라는 걸 일본 정부가 이제 인식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정무적인 제스처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언제까지 할 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 차기 총리로 유력한 고이즈미 신지로 펀색 불자라고 부르죠.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뭐 그 극우를 계승하는 정치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분이 뭐 환경상도 하고 농림부 장관도 했는데 아까 잠깐 김한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밈으로 되게 유명해진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펀쿨 섹터라고 그러죠. 섹터에. 그러니까 이제 기후 변화의 대응을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네. 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상한데? 잘 모르는 것이고 원래 좀 추상적으로 말을 하는 스타일이고 엉뚱한 코멘트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공식 석상에서 기자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건 당연한 거니까 당연하죠.
이제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어요. 이제 밈으로 되게 많이 돌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느낌이 꽂혀 안 있는 좋은데? 거에 엄청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쌀이면 쌀, 기후면 기후. 그러니까 그래요? 다른 거를 물불을 안 가리고 그리고 미디어 친화력 굉장히 높고 뭐 근데 이런 이 사람이 스타일의 정치. 오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했다고 차기 하더라고요. 총리 유력한 사람인데 또 그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뭐 아무래도 걱정은 되죠. 아, 사실 아까 김한 기자가 철저하게 한국을 겨냥한 단어라고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전문을 꼼꼼히 뜯어보잖아요. 그 반성의 대상이 대한민국이라든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 전쟁 상황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자국민이 받은 고통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 원자폭탄이 떨어졌었고 그다음에 뭐 미국의 그 참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었었고 자기네 병사들이 모나곤 곳에 가서 죽어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유해도 못 거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반성만 나오지. 아, 그래요? 그 전쟁을 일으켜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게 죄송하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따져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일본이라는 국가가 외교적으로 말을 쓸 때 직접적으로는 말을 전혀 안 쓰는 국가다 보니까 그나마 이런 정도의 저는 솔직히 립서비스 이상의 의미를 안 두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나마도 일본으로서는 그나마 많이 나선 거예요. 앞뒤 맥락을 보면 진짜 반성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국민들이 고통을 겪게 한 것이 그 전쟁을 결정한 것이 우리 그때 당시 정권이 잘못한 것이다 정도의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이 거의 저도 정확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 방안을 앞두고 우리가 그래도 반성이라는 워딩을 썼잖아. 아. 이걸 이제 한국 정부에 들이밀기 위한. 근데 이것도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야 이재명 정부는 막 하면 안 돼. 어쨌든 우리가 이 어느 정도의 전략적인 판단은 하면서 가야 돼. 요거를 이제 보여주는 장면 정도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노무현 정부 때 일본의 총리가 이제 고이즈미 주니치로였었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만났던 그런 장면들도 많이 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아들인 것이죠. 고이즈미 네. 신지로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아버지의 정치를 계승한다라고 하면 사실상의 이제 극우 강경 노선의 자민당 노선을 아마 이제 대변할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 지금까지 보여줬던 일본의 정치의 어떤 상징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나쁜 표현을 쓰자면 후진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인기 영합주의적이고 뭔가 좀 쿨해 보이긴 합니다만 일본 정치 수준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정치력이나 외교력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행정가 출신이자 지금 뭐랄까 아마 보수 쪽에서도 인정할 만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력을 또 뛰어넘을 수 있는 인물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런 인물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감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있으니까 걱정이 되지는 않는데 아무튼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